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제풀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해봐야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도 풀어보겠죠? 네, 19년 4월 27일 날 이건 쌤이 학습제로 만든 날이 될 것 같아요. 4월 27일 날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 50만 원을 취득을 했대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의 주식 유가증권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되겠네요. 왜냐? 단기 매매 증권의 의미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유가증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주식 50만 원을 뭐 했대요? 취득. 한마디로 구매를 했다라는 거겠죠. 이 대금은 뭐로 지급했다라고 합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현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란 당좌자산을 구매를 했어요. 증가를 했네요. 차변의 증가를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맞나요? 그리고 이거를 구매하면서 우리가 뭐를 지불했대요? 뭐로? 현금 얼마? 50만 원. 그쵸? 이 두 가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취득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 다음 연말이네요. 기말 평가가 이루어지겠네요. 12월 31일이면은 구매하였던 이걸 말하겠네요. 구매하였던 이 단기 매매 증권이 그말 현재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60만 원이 되었대요. 우리가 구매는 50만 원 했죠? 근데 지금은 60만 원, 추가적인 10만 원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킵니다. (60만 원을) 증가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아니다라고 했죠. 왜냐? 우리가 60만 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미 50만 원은 구매 당시 썼어요. 그러니까 추가분이 10만 원만 우리가 더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통해서 이익이 생겼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 대차 평균 원리에 의해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2월 20일 날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에 팔았다라는 거예요? 70만 원에 팔았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던 단기 매매 증권들이 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팔 때는 장부가액의 금액으로 판다라고 되어 있죠. 장부가액은 그럼 얼마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가장 최근 금액이었던 6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팔죠. 얼마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었어요? 60만 원짜리였네요. 6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우리가 얼마에 팔면서 뭐로 받았대요? 70만 원에 팔면서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은 결국 70만 원이 우리가 받은 게 되겠네요. 맞아요? 근데 보니까 대차 평균 원리를 안 맞춰져 있어요. 현금이 7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은 60만 원. 이때 이제 우리가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이익이 더 생겼어요 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0만 원을 이렇게 더 써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단기 매매 증권이 이해가 되었나요? 여러분들도 꼭 이 예제 문제 풀이를 하기 전에 잠시 스톱하세요. 스톱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재생을 해서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1일 날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구매했어요 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요? 단기 매매 증권을 구매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을 그대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 주당 5,000원인데 100주를 구매했어요. 한마디로 5,000원짜리 100주, 그쵸? 결국에는 이것도 얼마예요? 50만 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10,000원과 함께 매입하면서 수수료를 물었네요. 그 1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전액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구매 자체는 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득해서 매입에 관련된 그 수수료 비용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따로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른 걸로.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고 했죠? 얼마? 10,000원. 이렇게 사용을 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현금은 어쨌든 간에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은 51만 원의 지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중인 단기 매매 증권이 이번엔 똑같아요. 한 주당이에요. 한 주당. 이 한 주당 5,000원짜리가 공정가액이 얼마가 됐다라는 거예요? 4,000원. 그렇다면은 떨어졌네요. 100주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곱하기 100 하면은 40만 원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10만 원의 손실을 봤네요. 근데 기말 평가 때네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봤으면은 그 해당 금액만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변에다가 없애주게 됩니다. 쓰면서. 그리고 차변에다가 평가를 보면서 우리가 손실을 입었어요 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을 써주게 됩니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월 1일 날 그 보유 중이던 단기 매매 증권을 한 주당 5,000원에 답한 것도 아니에요. 50주만 처분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한마디로 한 주당 지금 4,000원 되어 있던 거를 5,000원에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격으로 또 봐줘야 돼요. 우리가 판매를 할 때는 장부가액 금액을 토대로 판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다 가치는 다시 50만 원으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40만 원짜리에서. 맞아요? 근데 우리가 50주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체크를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50주 25만 원치를 판매를 하게 되는데 원래 이거는 40만 원은 100주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렇다면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가액은 20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판매를 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장부가액에서는 우리가 50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20만 원이었다고요. 그쵸? 그러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대요. 얼마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5,000원에 50주를 판매했으니까 25만 원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5만 원의 차익이 생기게 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써주는 게 뭐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 얼마? 5만 원. 이렇게 써주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나요?
좀 쉬웠나요? 어렵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어땠나요? 갑자기 확 난이도가 뛰었다고 좀 생각이 되나요? 쌤 같은 경우에도 그 단기매매 증권 처음 배울 때는 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지? 라고 이해 잘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약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계약을 하고 나면은 쌤한테 꼭 찾아오세요. 왜냐? 중간고사에서도 단기매매 증권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오늘도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가 나와 있네요. 쌤 문제를 찾다 보니까 원래는 그 실기 문제에서 잘 안 끄집어 오려고 했어요. 초반에는. 왜냐면은 그게 이것저것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안 가져오려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괜찮겠다 싶어서 쌤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4일 단기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뭡니까? 딱 봐도 단기매매 증권이네요. 이 100주를 한 주에 얼마에 처분을 했대요? 10,000원에 처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10,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100만 원이라는 가격을 토대로 처분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은 수수료 등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 우리가 수수료 처분할 때의 수수료는 이익 또는 손실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단 사과 주식은 한 주당 취득가액은 5,000원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뭐가 된다라고요? 장부가액이 된다고요. 이거의 100주는 50만 원이죠. 어쨌든 한번 볼게요. 차변과 대변을 나누어서 봐줘야 되죠.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은 얼마? 50만 원. 이 50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5,000원짜리였던 게 100주였어요. 그쵸?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10,000원을 차감해서 판매를 했대요. 그쵸? 1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얼마가 입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예금에 이 100만 원에서 10,000원을 차감했으니까 99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차익이 뭐가 돼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되겠네요. 얼마? 49만 원. 만약 우리가 이 수수료라는 것이 없었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처분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50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50만 원이었었는데 수수료가 생기면서 우리가 받은 금액은 99만 원이 되었죠. 근데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 자체의 가격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 이익에 해당하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9만 원으로 변동이 생기면서 1번 문제는 이렇게 보통예금 99만 원,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50만 원,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49만 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문제. 세무상점은 단기적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가난다 주의 상장 주식을 다음과 같이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기매매 금융자산, 이게 그냥 단기매매 증권이에요. 단기매매 증권인데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이렇게 단기매매 금융자산, 뭐 만기 보유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 쓰기도 해요. 이거의 취득 원가는 얼마예요? 취득 원가라는 것은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은 그 자체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주식 100주를 한 주당 7,000원에 구매를 했다랍니다. 뭐 액면 금액은 5,000원이었고요. 매매 수수료는 6,000원이었대요. 취득 자체의 가격, 이 가의 가격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가격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실제로 구매한 게 7,000원에 백주를 구매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 우선 여기서 잠시만 설명을 할게요. 액면 금액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에 나와 있는 금액이 5,000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매매 수수료 6,000원은 뭐 따로 지급을 한다라고 했죠. 만약 이것을 붕괴를 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700,000. 매매 수수료니까 수수료 비용 6,000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 우선은 수수료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만약 이 단기매매 증권을 보통예금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면 보통예금 70. 이런 식으로 뭐 문제풀이가 붕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액면 금액은 상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자체에서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장성이 있는 A회사 주식 1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그러니까 총 100,000원에 구매를 했대요. 그리고 그 수수료 1,000원을 우리가 포함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는 붕괴풀이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여기서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 붕괴를 해서 계정 과목을 파악을 해라 라는 문제로 해석이 될 겁니다. 차변에 우리가 뭘 구매했어요? 이거를 보니까 여기서는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니까 어떤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 100,000원은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얼마? 100,000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래 수수료도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수료 비용 얼마? 1,000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무슨 통장에서 지급을 했대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불을 했다랍니다. 수수료 비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101,000원의 금액을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붕괴가 완료가 된다라는 거. 여기서 없는 거는 어떤 계정 과목인가요? 4번 매동 가능 증권이 되겠네요. 네, 다음 4번 주 서욱의 단기 매매 증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네요. 처분할 때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요? 처분하면서 우리가 그 수익 또는 비용에 대해서 파악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10주를 한 주당 300,000원에 취득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300,000원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변에는 뭔지 모르지만 300,000원을 썼죠. 그리고 나서 2018년 우리가 현재 2018년 12월 31일 현재 기말 평가를 해야 되네요. 한 주당 시가가 얼마가 됐대요? 아유, 왜 이렇게 비싸게 쳐요? 그쵸? 42만원. 그렇다면 한 주당 12만원. 10주니까 120만원이 증가가 됐네요. 단기 매매 증권. 120만원을 추가적으로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있죠? 얼마? 120만원.
다음 2019년 3월 30일 날 이거를 한 주당 얼마에 판매를 했대요? 43만 원. 그쵸? 뭔진 모르겠지만 43만 원이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10주니까 430만 원에 판매를 했대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래 지금 단기매매 증권의 가격은 얼마였어요? 장부가액은 이거죠. 최근 거죠. 420만 원이네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분 이익이라는 게 발생이 됐네요. 왜냐? 얼마? 10만 원. 결국에는 우리가 처분시 처분 손익은 얼마예요? 단기매매 증권 처분이익 1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거예요. 네, 5번. 다음은 세무의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2018년도 중 취득 가액, 취득한 실제 가격이 500만 원이었고요. 말에 평가를 통했더니 400만 원, 마이너스 100만 원이 평가할 때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말이라고 하면은 1년 뒤 또 평가를 했더니 300만 원이 올랐네요. 이거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거는 뭐냐? 2018년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단기매매 증권은 400만 원이다.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기말 평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 맞습니다. 2018년도 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100만 원이다. 그쵸? 100만 원의 손실을 받고 평가를 통해서 그게 손실을 봤다는 걸 알았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만 원. 그리고 2019년도 말 평가 이익은 200만 원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단기매매 증권 실제 가격이 되었죠. 왜냐? 우리가 100만 원을 여기서 감소시켜 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가 증가를 했어요? 2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 된다라는 거. 다음, 네, 주항공의 단기매매 증권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금액은 얼마냐? 취득한 금액은 얼마냐? 우리가 액면가라는 거, 액면가액이라고 했죠. 쌤이 볼 필요 있다 했어요. 이거 볼 필요 없는 금액이네요. 200주를 결국에는 우리가 얼마에 취득을 했대요? 2만 원에 취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0만 원에 2만 원에 뭐 200주니까 딱 400만 원 금액 바로 나오죠. 이걸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은 수수료 비용 따로 취급 안 하니까 답은 바로 1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이거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풀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쌤하고?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 얼마 나온다고요? 방금 전에? 400만 원 맞아요? 그리고 현금으로 이것도 취득을 했고 매입 부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었대요. 그거를 우리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해준다고 했죠? 얼마? 10만 원.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우리가 모두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현금 410만 원. 너무 쉽네요. 그쵸? 네, 7번. 다음 거래를 토대로 계산한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금액은 얼마냐? 또 취득금액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볼게요. 항공은 단기적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법인 공인의 발행 주식
1000주를 액면가 10,000원으로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한 주당 15,000원에 매입을 했다. 딱 나오네요. 1,000원 곱하기 1,000 곱하기 15,000. 맞아요? 얼마입니까? 1,500만 원. 바로 딱 나오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수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어렵죠? 하지만 꼭 배워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격증 어딜 가나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세요.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꼭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